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후보 등록이 모두 마감되면서 이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모두 47명의 후보가 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바야흐로 이 선거의 계절입니다. JTB가 특집으로 마련한 20대 총선 후보 토론회,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전주 을 선거구 순서입니다. 먼저 후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정운찬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운찬 후보입니다.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후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2번 최형재 후보입니다. 기호 3번 국민의당 장세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장세환입니다. 네, 전주 을 선거구에는 모두 4분이 출마했습니다만 최근 JTB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5% 미만의 지지율을 보인 후보는 이 토론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이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1분입니다. 발언 시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튜디오 내에 이 타이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후보의 발언 순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정했습니다. 먼저 정운찬 후보의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정운찬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내려온 지 7년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한 분 한 분 뚜벅뚜벅 걸어서 만났습니다. 제가 새누리당이 좋아서 들어왔겠습니까? 정말 내려와서 새누리당이 있어서 여당 한 분이라도 있어야 여당, 야당 함께 가는 쌍발통 정치 시대를 열어야만 전북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에 전북의 현안, 제일 중요한 현안들 하나씩 풀었습니다. 익산 왕궁축산단지도 해결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기금운용본부도 전북 이전 법안도 기적같이 만드는데 여당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 낙후된 전라북도 살리려면 여당 의원 한 명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열목하겠습니다. 여당 의원 한 명 꼭 뽑아 주십시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최형재 후보의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삼천동, 서신동, 효자동 유권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2번 최형재입니다. 저는 다음 4가지 점에서 현 정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선거가 이번 20대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서민의 삶을 파탄시킨 경제를 실정한 이런 정부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선진 대한민국을 유신시대 이전으로 돌리고 있고 더 나아가 옥새 사건에서 보듯 조선시대로 퇴행시키고 있는 이런 정권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정원을 너무 강화하고 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하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라든지 메르스 등 국민 안전관리에 실패한 정권입니다. 이런 실패한 정권 심판하고 새로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장세환 후보의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전주시민,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세환입니다. 저는 18대 국회의원 때 LH 본사 전북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저라고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공인으로서 공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래놓고도 또다시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그건 공인답지 못하다는 그 마음의 빚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4년 집고 생활 끝내고 다시 정치를 시작합니다. 오로지 전주 발전과 전주 시민 이익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혼신의 정열을 불태우겠습니다. 재선 의원은 초선 의원보다 훨씬 더 큰 정치력과 더 많은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세환을 지지해 주십시오. 예, 후보들의 기조 연설을 들었습니다. 이 JTB 토론은 이 상호 토론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상호 토론입니다. 상호 토론 시간에는 돌아가면서 후보들에게 주도권이 주어집니다. 주도권은 상대 후보의 발언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도권이 없는 후보는 그 통제에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주도권이 있는 후보에게 이제 6분의 시간을 드리는데요. 나머지 두 후보에게 3분씩 공평하게 시간을 나눠서 쓰셔야 됩니다. 주제는 20대 총선 유권자의 선택 기준입니다. 이번 총선에 대해 정부 여당 심판론이 있는가 하면 야당 심판론 또 양당 기득권의 심판론도 거론이 됩니다. 유권자는 어떤 선택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작하시는데요. 토론 주제를 좀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최형재 후보가 먼저 주도권을 갖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먼저 3분 쓰시겠습니까? 네. 우선 기호 순으로 하죠. 예. 정운천 후보께 예, 여쭙도록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시급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 실업률은 12.5%이고요. 또 가계부채는 1,20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아주 최악의 상황인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을 지나면서 국민의 삶이 아주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4.13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를 심판하고 국민에게 다시 삶의 희망을 드리는 그런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고 서민과 중산층 보통 사람들의 경제 정권을 회복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박근혜 정권 들어서 모든 경제 지표가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2.9%고요. 또 가계부채 100조, 국가부채 100조, 가계부채 1,200조, 청년 실업률 12.5%, 제조업 가동률은 또 72.6% 이 정도인데요. 새누리당 후보로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아쉬움이 있고 안타깝습니다. 정말 경제 발전의 가장 수혜자가 국민이 되는데 더더욱이 우리 전라북도에는 더 많은 아픔과 피해를 더 주는 것 같아서 아쉽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경제 불황으로 치닫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 저는 항상 여기 와서 그러한 심판 개념에서 30년을 보내왔어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하면 이 와중에서 경제 발전을 시키고 또 이 와중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또 이 와중에서 기업 유치할 것인가. 저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부 심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거기에 직접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앙정부와는 다르게 지역 발전을 가지고 하시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듣겠습니까? 그러면 지역 경제가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데 지역 경제를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방정부가. 그런데 지역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 전라북도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새만금 그리고 탄소산업 네. 또 국가식품산업단지 뭐 이러한 등등의 예산을 가져오고 또 이러한 데 기업 일자리 창출하고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야당의 심판만 갖고 야당의 비판만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비판도 하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창조적으로 이 일을 해내는 일이 아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 옷을 입었고 네. 또 그렇게 할 알겠습니다. 수밖에. 그러나 그 세 3분의 가지 시간이 모두 세 가지 지났습니다. 점을 다 그 세 가지 사업 다 이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사업이 예, 아닌데 최영재 후보님. 알겠습니다. 나머지 3분 예, 장세환 후보와 그렇게 토론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장소환 후보님께 주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근본 총선을 경제 선거로 규정을 하고 박근혜 정부 경제 실패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제 실패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이런 그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 혹시 후보님께서는 이견이 있으신지 이런 점은 공감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기본적으로 부자 정권입니다.
그리고 새누리 더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당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박근혜 정권이나 더민주당이나 별 차이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가장 극명한 예가 담배세 인상한 것입니다. 담배세 인상으로 해가지고 담배 한 갑에 3,318원의 세금이 붙는데 이게 서민들에게는 막중한 부담을 줍니다. 박근혜 부자 정권이야 서민들한테 부담을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한다고 하겠는데 더민주당이 그에 덜컥 합의를 해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더민주당이 이번 경제선거를 규정했다는 것은 뭔가 좀 자가당착적인 어떤 내부적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모순을 강조하셨지만 사실은 정부 이 경제 지수 여러 가지 지표에서 보듯 낙후된 결정적인 책임은 그래도 새누리당 또 박근혜 정부에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제1야당의 책임성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물론 그 담배세 인상 그 시기에는 현재 국민의당에 가 있는 분들도 다 같이 했었던 일이지만 그러나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권의 책임보다는 정부 여당이 더 책임이 막중하다 이런 점에서 여쭤보는 거죠. 예. 누구의 책임이 막중하고 뭐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접근 방식을 이제 저는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어떻게 하면 이뤄낼 것이니 이게 사실 정치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 경제 선거라는 것이 아니라 경제 자체는 기본이죠. 그냥.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본인 것이고 저는 그거보다는 왜 이렇게 박근혜 정권이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서민들의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든요. 박근혜 정권이 사실 그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이런 그 서민들을 위한다는 정책을 내세워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너무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6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오늘 주어진 토론 주제가 좀 범위가 넓긴 한데요. 가급적이면 유권자들이 왜 저당의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지 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 기준에 대해서 분명한 그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번에는 장세현 후보에게 6분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느 후보와 3분 토론하시겠습니까? 네, 정은천 후보께 먼저 묻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전주 발전을 위한 또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그런 진짜 일꾼 정말 뛰어가지고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계형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선거는 아니죠. 그러지 않아도 전주 그 세 분 국회의원들께서 지난 4년 동안 너무 존재감이 없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참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이번 선거에서 정말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하는데 근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그동안 전북을 너무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예산에 있어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인사와 예산 전북 홀대가 너무 심하거든요. 이게 표를 적게 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대단히 감정적 처사로 보이는데 아니면은 무슨 전북 도민들이 잘못해서이겠습니까? 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인사 예산에 홀대를 하고 불이익을 주는 걸까요? 제가 새누리당 옷을 입고 이렇게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얘기 한번 해보면요. 민주당 11명 국회의원 보냈는데 중앙에 간부 하나나 있습니까? 전라북도는요. 여당, 야당 전부 할 것 없이 다. 아니. 더민주당 쪽 말씀보다도 왜 그렇게 이 정권이 이 정권 들어가지고 정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4년 동안 지금까지 그러면 여당이 제가 내려와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가장 크게 만든 게 익산 완공 축산단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장세현 후보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정권 3년 동안에 사실 이 검찰의 꽃이라고 하는 검사장이랄지 경찰의 꽃이라고 하는
경무관, 승진자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 이건 전북 인사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아니구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고 옛날에 독재 정권 시절에도 꽃꽂이 장식용으로라도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최소한의 지역 안배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우리 장세환 의원님은 2008년에 국회의원 하셨죠? 예. 그 전에 100% 야당 의원들이 다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해놓은 게 없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보니까 해놓은 그렇게 게 말씀하시면 저도 또 하나 더 저도 드린다면요. 그 전에 국회의원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아니, 그 제가 전에 와서 해놓은 게 보니까 없다고 이렇게 제가 와서 말씀하시면 보니까 가장 섭하죠. 중요한 새만금 중단하고 거기에 필요한 정우천 왕금 후보님. 축산단지 하나도 해결 예.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나머지 3분 시간 쓰실 수 있습니다. 장세환 후보님. 네, 저 최영재 후보께 묻겠습니다. 방금 그 박근혜 정권의 그 전북 홀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하나 참 아리송한 것이 알 수 없는 것이 이 더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 후보 알고 있습니까? 예. 최 후보야 뭐 국회의원 입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적이 책임까지는 아니지만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실 그동안 더민주당은 이 친노 패권주의가 지배하는 친노 패권 세력이 지배하는 친노 패권 세력들은 사실상 너무나 폐쇄적이고 너무나 배타성이 강해가지고 이 단물만 빨아먹고 그냥 뱉어버리는 어떤 굉장히 이적 집단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과거 의원총회 시절에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표만 달라고 하고 그리고 표를 얻고 나가면 그냥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마치 일회용 화장지 쓰듯 그렇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을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정부에서 호남을 홀대하는 거하고 또 친노 패권주의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이곳에 인재를 발굴하지 않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건 저는 영남 패권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 예. 영남 아니 그것은 장세환 후보에게 주도권 제 있습니다. 질문하고 좀 범위 달라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왜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전북 홀대를 하고 전북에 대해 잘못하고 있는데 더민주당이 그런 점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제가 그냥 넘어가느냐. 자료를 여러 가지 봤습니다. 현재 의원 중에 김윤덕 의원은 국정감사시마다 각 기관의 감사부터 각 직원 승진 연도 이런 까지 다 분석해서 국정감사 때마다 얘기했고요. 그건 전북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전북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차별 인사에 대해서 강조했고 새누리당이 역시 지역 차별을 통해서 배타적인 이익을 얻는 집권 정당이구나 집권 여당이구나 이런 것을 계속 강조했었고요. 친노 패권주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계산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런 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전북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는 것이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하시면 나중에 자유토론 시간을 좀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우천 후보가 6분의 주도권을 갖겠습니다. 먼저 어느 후보와 토론하시겠습니까? 우선 우리 최영재 후보한테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전주에 와서 6년, 7년 동안 있으면서 놀라운 것은 지금 정부 심판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정말 10년 전에 10년 동안 전라북도에서 정권을 가졌습니다. 90% 몰표를 줬고 또 국회의원 전부를 다 갖고 있었죠. 그때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제가 내려와서 현장에 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했을 때 가장 현안이 뭐냐 했더니 도속도로 나가는 익산 왕궁 축산단지래요. 그럼 익산 왕궁 축산단이 뭐냐 그랬더니 60년의 수건 사업이고 만경강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고 새만금을 중단시킬 정도의 원인이 거기에 있었는데 왜 그때
장차관이 10명, 20명 되는 그 우리 정권이었는데 그 해결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답을 내린 적이 있는데, 말꾼들만 있었다. 진짜 일꾼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 일을 해결했을 텐데, 빼지 없는 정운천이가 그걸 해결하게끔 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예. 어쨌든 정치로 했으니까 한번 말씀. 답변 드리죠. 지금 여러 번 왕궁 축산단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2001년에 정부 조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정부 조치 계획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수질 개선을 위해서 1조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투자를 하게 돼요.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새만금을 하려면 성공시키려면 수질이 개선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1조 예산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다음 진행하다가 이제 왕궁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왕궁은 처음에는 그 유입 수질 이걸 계산을 잘 못해서 진행을 못했죠. 그 실패를 했죠. 그러나 통계를 보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했는데, 그 이명박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아마 563억이죠. 이 정도로 이제 추가로 투자를 했는데, 760. 예,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명박 정부니까 아마 정 후보님께서 본인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지방 정부와 이 국회에서 굉장히 요구를 해서, 잠깐만, 그게 아니고요. 요구를 해서 그 기반이 만들어졌고, 그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숟가락을 얹으신 거죠. 숟가락 얹은 게 아니고 제가 새만금 위원이었어요. 네. 그때 도지사 후보 12월 때 이재호 장관 온 뒤에 제가 직접 새만금 위원회에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장들 모아서 그거를 1154억을 해결했는데, 여기 와서 정말 기자회견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기서 막더라고요. 장관이 와야 된대요. 장관 옆에 도지사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도 최영재 후보가 그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모르시잖아요. 소상하니 이명박 정부 때문에 제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했다니까요. 예, 거기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 장세환 후보와 쓰셔야 됩니다. 우리 장세환 후보님한테는 이런 얘기 하나 할게요. 2005년도에 전라북도청이 옮겨집니다. 구도청은 전라감영부지입니다. 저는 그때에 정말로 전라북도 정권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장도 전라북도 있고,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산업자원장관, 또 열린우리당 의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전라남도 광주까지 호령했던 호남 정권의 호남 500년의 중심인 전라감영을 사실 그냥 방치하는, 쓰레기통 속에 그냥 넣어놓고 있는, 한옥마을하고 관계에 대해서 관광벨트를 만들면 굉장히 효과가 날 텐데 왜 그때는 그 일을 못 해냈는지 그거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른바 노무현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친노 패권주의가 전북을 변방으로 내몬, 노무현 정권 시절에 전라북도 인사에 대한 푸대접, 전라북도 예산에 대한 푸대접 대단했습니다. 그때 인사 푸대접의 핵심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제 얘기는요. 친노 패권이 뭐고, 그때 국회의장, 그때 장관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정도 한 500억, 600억 들어가는 것은 장관 힘으로도 가능해요. 그때 당시에 노무현한테 폄하시킬 게 아니고 진짜 그때 장관들, 그때 국회의장,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가 다 전라북도였는데 왜 그 일을 못 해냈는지 그 일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친노 패권주의에 눌려가지고 눌려도 못했을까요? 제대로 못하는 저는 것이죠. 정치 권력에 그냥 말뚝만 박으면 당선되니까 그냥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만 노력했지,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해결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 시점에는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할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전북에 계셨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면 평가는 할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분들이 단순히 뭐 그냥 국회의원 뭐 하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그분들 나름대로 다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저는 배지도 없었습니다. 여기 와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해서 공약한 것 때문에 배지 없지만 올라가서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익산 왕궁 축산단지 해결했고 또 익산 왕궁에 있는 분들한테 감사패도 받고 거기에 예, 정말 내려가서 알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좀 늘어지고 있어서요. 좀 시간을 좀 엄격하게 지켜달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가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소환 후보가 먼저 1분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죠. 이 총선이 끝나면은 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고 소재지를 서울로 두는 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이 물거품이 되고 전북도민들은 다시 한번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 흔들림 없이 전북으로 이전하는 방안 무엇입니까? 장소환 후보 답변 1분입니다. 우선 전라북도 정치인들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 제가 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11월 9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한 예산을 올린 것을 제가 국회 예결위에서 그걸 질타를 해가지고 막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하자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국민연금공단을 전부로 보내도 기금운용본부는 안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쭉 있었는데 그것을 그래도 우리 더민주당도 했고 우리 또 새누리당 쪽도 사실상 서로를 노력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막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전북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야 없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것을 막아내는 겁니다. 쉽게 가지는 못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원천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처음에 그게 내려오게 된 배경이 사실 민주당이 공약을 했는데 공약으로는 안 된다. 이건 법제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해서 새누리당이 먼저 법안을 제출해서 민주당과 함께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이 결정이 됐죠. 법제화를 통해서. 지금 공사로 한다는 거는 이렇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지금 현재대로 제도로는 사실상 구멍가게 때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제 크게 500조까지 커졌으니까 거기에 맞는 리모델링이 아닌 새 집을 짓자는 게 공사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사화가 됐든 아니면 지금 리모델링을 했든 이 전라북도로 본부를 유치해서 전라북도에서 주인 의식을 갖고 그걸 잘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다. 공사화는 곧 서울이다. 이건 아닙니다. 공사화의 본부가 전북으로 온다는 것도 그걸 명시한다면 그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러한 일을 가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당 의원이 꼭 하나는 필요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재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네.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죠. 지금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에 유치한 걸 공약했고 또 한나라당이 받아서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 받아서 이제 전북에 착착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기금운용본부도 사실은 올해 10월에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오게 되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에서 우리 전북의 의원들은 전북의 후보들은 다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에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당 차원에서는 굉장한 반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김재원법 등등 해서 이제 공사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공사화 되는 문제 아닙니다. 이 기금 운영을 사실은 기금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기금 투자하거나 증권에 투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주택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운영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해서 야당이 똘똘 뭉쳐서 기금 운영 부분은 예정대로 오도록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상호토론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주도권이 있는 점은 앞서 했던 상호토론과 같습니다. 이번에도 두 후보에게 시간을 3분씩 나누어 쓰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상대 후보의 이 공약 평가입니다. 자신의 공약, 상대 후보의 이 공약에 대해서 비교 평가하는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공약 평가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주지를 해드립니다. 그럼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운천 후보가 6분의 주도권을 갖겠는데요. 3분 어느 후보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영재 후보에게 말씀드리죠. 지금 전라북도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정말 일자리,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기업 유치, 그렇죠? 네. 또 어떻게든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창업을 어떻게 많이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삼성 내려온다고 MOU 맺어서 휴지 조각 됐잖아요.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대기업이 내려와야 합니다. 대기업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러한 우호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되면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회장을 만나고 다 하겠다. 또 우리는 창업을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가 오니까 거기에 맞는 사회적 기업인 1조 펀드를 처음 1,000억부터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지금 도민들이 원하는 걸 준비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공약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최영재 후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정말 도민이 원하는 걸 어떻게 일자리를 정말 그래도 10,000개, 20,000개는 만들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나오는 아주 부분적인 것밖에 지금 안 보이거든요.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저는 경제 구조, 체제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대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든다. 아주 쉬운 문제인 것 같죠. 저는 정운천 후보께서 대기업 유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대기업은 이윤이 있는 곳이면 지옥이라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운천 후보께서 유치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이 판단해서 올 거라고 보고요. 또 대기업이 온다 한들 지금은 고용 없는 고용 없는 성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방식이 다른 거죠. 제가 주도권을 그래서 하네요. 잠깐만. 고용 없는 성장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거는 공적 영역의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거죠. 지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공적 일자리는 민주당 갖고 안 돼요. 양쪽에서 야당과 여당이 힘을 합쳐야 가능한 거니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하나 갖고 안 돼요. 근데 이 기업 유치는 지금까지 야당만 있기 때문에 우호적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로 하려면 여당과 야당이 함께 가야 되고 그렇게 된 지역은 지금 기업 유치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기업 유치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제발 좀 30년 동안 야당만 갖고 간 전라북도가 어떻습니까? 여당, 야당 10명 중에 여당 1명도 있어야 전라북도 도지사도 제대로 일하고 또 서령 민주당, 국민의당도 여당 하나가 있어야 그 정보를 알아서 여러 가지로 서로 소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당, 야당이 없잖아요. 네. 근데 여당이 없으니 지금 기업 유치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아닌 거죠, 지금. 예, 아니, 알겠습니다. 질문은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죠. 아니 공적으로 가야 되고 시간 다 그런 됐습니다, 기업 정은총 유치는 의원님. 안 예. 된다고 하니까 예. 제가 그러니까 지금 반대를 질문이 아니고 그냥 주장하신 거잖아요. 아니, 예. 주장한 게 아니라 다음 그거를 장세환 후보와 3분 토론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장세환 의원님도 하여튼 그 4년간 의원님을 하셨고 네. 지금 아까 모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 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네.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장세환 후보님 대표 공약을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 뭐 민간 기업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의무화 관계 변경을 만들어서 네. 어떻게 보자면 기업에다 제약을 주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일자리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하고 전라북도에 얼마나 일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의 수혈이 없이, 외부의 기업 유치 없이, 외부의 파일을 넓혀야만 거기에 대한 일자리가 나오는데 이런 법령 하나 가지고 과연 일자리를 몇 개나 만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에서. 1단계로 외국 기업 유치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 유치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대기업은 완전히 기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하죠. 아니,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대기업이 오면 아니, 수백 개, 수천 개의 작은 중소기업이 지금은 되는 그런 트리클 다운 식으로 그렇게는 이제 낙수 효과는 없습니다. 지금 대기업이 이제는 대기업의 이익은 대기업만으로 끝나죠.
그래서 대기업이- 낙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 이 경제 정책은 중소기업 위주 경제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예를 하거든요. 들어서 1,000억짜리 매출만 하는데도 자기 자체로 매출 안 합니다. 모두가 재하청을 주거나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나눔의 세상에서 시너지를 올리는 거죠. 혼자 안 해요. 아니 그것은 너무 그래서 아니, 큰 너무 적죠. 기업이 와야 그것에 불과하죠. 거기에 따르는 중소기업이 쫙 함께 해가지고 그 공동의 낙수 효과가 발전을- 이미 끝났다는 것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결론 난 문제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 공약 가지고 저 했는데 지금 그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그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요, 이 지방대 출신들을 공공기관이나 그쪽 지역 입주 기업들이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5%까지 채용할 수 있다. 말하자면은 의무 규정으로 만든 겁니다. 저는 이것을 35%까지 채용을 해야 한다. 강제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데 그 의무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0% 정도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5%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강제 규정으로 하면 25%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지방대생들이 지금 제가 몇 취업하는 명이나 오냐고 그런 거 지방대생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취업하는 것보다 2배 반이 늘어납니다. 몇 예, 명?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주도권을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최영재 후보가 주도권 갖겠습니다. 어느 후보와 하겠습니까? 뭐 순서대로 하죠. 저는 공약이 어느 후보에게 좀 정운천 예.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약이 매우 국민과의 약속이고 유권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일단 대고 보자 이런 방식은 그 구태이고 오히려 정치 불신을 쌓아와서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기업 유치 해 주십시오.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일자리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든지 구체적인 플랜이 없이 난 당선만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방식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랬으면 좋겠고 저 후보 약속 중에 공약 중에 1조 원 사회적 기업 펀드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데 폭이 크고 통이 크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저도 부러워요. 그래서 제 공약은 주로 이제 실현 가능한 방식인데 1조 원의 사회적 기업 펀드를 국민연금 또 전북은행과 협력해서 또 지방자치화해서 이제 만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홍보까지 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홍보까지 하고 또 기업에다가 요구해도 그 정부가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펀드로 2,500억 했거든요. 근데 과연 전라북도에서 또 친박도 아닌 이른바 문을 닫아가는 친이계 소속으로서 국회의원이 돼서 1조 원 펀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돈이 정부 예산으로 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예. 기금운용부 500조 중에 예. 사회적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게 한 5%를 할 수 있어요. 500조 25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다시 말하면 하나 예를 들게요. 이스라엘 요주마 펀드는 소련이 붕괴되자 100만 명이 막 오거든요. 실업자가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창업 펀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6,700개 회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발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부터 1조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 한 1,000억부터 만들어서 거기도 처음에 1억 달러가 40억 달러? 44조까지 올라갔어요. 공약을 저는 1,000억부터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봐요. 1조 펀드 만든다 그러면 대중들은 유권자들은 1조 펀드라고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억부터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기금운용본부에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방식을 전북은행 또 국민연금, 또 전라북도 그러니까 세금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금운용본부가 거의 90% 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창업을 만들기 위해서 전라북도도 좀 투자하고 또 전북은행도 투자한다. 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지역에서도 같이 호응하는 그러죠. 의미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의 일자리를 알겠습니다. 창출하는 그러니까 것이기 때문에 일단 1조는 아니고 처음에는 1,000억 정도로 생각하시고 계신다. 아니, 단계적으로 해야지 금방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은 만들 1,000억 수 정도죠.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세환 후보 예.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세환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약의 특권 폐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역시 의원님답다 이런 생각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후보님께서도 이제 18대 국회의원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특권 폐지에 대해서 말이 있었을 걸로 보여지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근데 그때는 혹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18대 국회의원 시절에도 이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 그때부터 말하자면 말이 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그 전에까지는 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관한 얘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8대 있었는데 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건 당론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간다고 하면 먼저 당론으로 정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그때 이걸 당론으로 정해서 하자고 의원총회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했었는데 결국 이게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특권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에 사실은 독재 정권 시절에 그걸 뭐라고 그럴까 민주주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특권이 만약에 특권이라면 폐지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특권을 활용해서 공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인권이라든지 이걸 지키는 쪽으로 활용한다면 또 그것이 특별히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최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이걸 만들었던 것은 과거 그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야당 의원이 사실 제대로 발언이라도 좀 해라. 네. 그래서 이 면책 특권하고 불체포 특권을 줬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면책 특권은 놔두고 불체포 특권만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는 말하자면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된 시대입니다. 그래 이 국회의원이 형사범으로 소추되면 당연히 이건 체포돼야 합니다. 면책 특권은 조금 또 좀 다르죠. 이제 면책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얄밉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얄밉다 하더라도 아직도 그 정보를 전부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은 좀 아직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폭로하고 이랬다가 국회에 숨어서 하고 실제로 그 특권이 없는 곳에 자신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이런 경우들 많은데 저는 그런 것은 우리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권 없애는데 저도 공감하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세현 후보의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와 토론하시겠습니까? 네, 정운천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그 공약 예비 후보로서 해가지고 공약집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잘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많이 그 노력한 흔적도 보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제가 눈에 띄는 게 박근혜 대통령과 단판을 짓겠습니다. 전북목을 챙기기 위해서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장관들하고도 만나지도 않습니다. 단판은 고사하고 청와대 수석들한테도 대면 보고도 안 받습니다. 적어도 대통령과 단판 지으려고 한다면은 최소한 여야 당 대표 정도 돼야 우선 만나기라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판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건의하겠다 이 정도 해야 하는데 건의조차도 대통령 직접 면담이 어렵습니다. 여당 초선 의원이 대통령 못 만나죠. 박근혜 대통령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현재까지 대통령을 만나기 2번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전라북도를 선대위원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데 전라북도는 1등 공신입니다. 네. 다만 제가 30% 얻겠다고 했다가 13% 얻는 바람에 제가 할 말을 지금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선된다면 당장 박근혜 대통령 1년 반 남는 거거든요. 그건 선대위원장 1대1 만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단판을 지려면 1대1 만나는 자리인데 1대1도 2번 만났습니다. 지금 날짜도 얘기하겠는데. 그것은 대통령 되기 전 얘기겠죠. 대통령 되신 후에도 헤드 테이블에서 제가 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충분히 그러니까 할 얘기를 했다는 것은 건의하는 제가 정도일 배지 수 있죠. 없이도 했다니까요.
아니, 배지 그러니까 있다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뭐 배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아니, 대통령 눈에는 아니, 지금 그거는 이번에 공천 파동에서도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친박도 아닌 진박, 아니, 그거는 진짜 박, 진실된 박근혜 그 측근들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물며 지금 이명박계 아닙니까? 지금 친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아까 말씀드렸죠.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전라북도의 1등 공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13% 전라도에서 그건 정운천 후보께서 두 자리를 그렇게 올리는 모르지만 두 자리를 올리는 내는데 처음으로 다른 분들은 만든 그렇게 사람 생각 안 하는 아니겠어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일단 전라도에서 국회의원이 하나 당선되면 그분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라도 만날 겁니다. 만나줄 겁니다.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전체 그만큼 전라도에서 여당원 하나 당선되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저 여기 와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데서 이 외로움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그래서 아마 도민들의 어떤 제 결정을 상식으로는 뭐 예, 알겠습니다. 전혀 불가능하다 다음 생각합니다. 최영재 후보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후보께서도 이렇게 뭐 공약 질문을 좀 봤습니다. 역시 우리 최 후보께서도 참 천천히 잘 만들으셨대요.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도 많고. 근데 이 중에서 보니까 사실 지금 전주 완주 이 통합은 굉장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운천 후보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좀 자영업도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전주 시내 자영업이 많이 늘어나야 또 실질적인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되는데 그러려면은 인구 100만 명을 가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고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주 완주는 통합이 돼야 한다. 또 전주 완주 통합은 전주와 완주가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이지 완주는 전주만 뭐 득을 보고 완주는 피해 보고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결국 전주 완주가 통합점으로 해가지고 완주도 지역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통합이 안 되면 완주 발전도 좀 더 더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을 해야 한다 하는데 최영재 후보께서는 그에 대한 공약이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 완주는 통합에 저도 찬성합니다. 전주뿐만 아니라 완주를 위해서 또 전라북도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후보님과 견해가 다릅니다. 아니.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랬어요. 왜 그런데 왜 공약집에는 없었는지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 통합을 동시에 제기했는데 2년 전에 그 통합이 실패한 이유는 전주가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주는 80% 이상이 찬성했고 완주 국민이 반대했습니다. 아니 시간이 설명드릴게요.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공약이 왜 없느냐 저는 그것을 물은 거죠. 그래서 완주 군민이 반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완주 국민을 설득하고 통합에 부드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전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정치 공세로 통합하자. 그래서 통합하자고 주장하면 당연히 전주에서는 표를 얻을 수 있는 유리한 거겠죠. 그러나 표를 설사 덜 얻더라도 진짜 목표 통합을 결론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럼 공약도 오지 않고 추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 소속인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완주군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고 또 저희들은 서포터해서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저는 옳은 절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춤맞게 시간을 맞추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상호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JTB 특집 20대 총선 후보 토론의 전주 을 선거구 편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상호 토론인데요. 자유 토론입니다. 주도권이 있는 점은 앞서 했던 상호 토론과 이 방법이 같습니다. 다만 후보 선택과 시간 배분은 이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주제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흘러왔던 토론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금 조언을 드린다면요.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핵심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주고받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장세현 후보가 주도권 6분 갖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정우택 후보께 또 먼저 묻겠습니다. 이번 그 공천 과정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당하고 참 그 사실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의 그런 뭐 대립 충돌을 빚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색이 집권 여당이 예. 대한민국의 제1정당이라고 하는 데가 공천을 세 군데는 못했습니다. 참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뒤에 또 정말 참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던데 혹시 존영이라는 거 아십니까? 존영. 좋네요. 예. 대통령 존영 하면은 대통령 사진을 갖다가 대통령 존영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왕조적 발상이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대통령 존영이 뭡니까? 대통령 사진 하면 될 것을 이 새누리당이 이것을 갖다가 누구한테 그랬느냐? 공천을 못했던 지역에 대구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다가 공문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대통령 사진을 떼라.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운 이 막말 파문으로 해가지고 공천을 못 받은 윤상현 의원은 딱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도 대통령하고 큰 걸개 사진 있는데 그쪽엔 또 아무 말도 안 씁니다. 이게 치졸한 보복이죠.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 새누리당 정권이 정말 이렇게 막 가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권력의 선진화, 아니, 민주주의 선진화의 과정에서 있었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민주당이 둘로 갈라지고 분열을 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당, 더민주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분열을 현상이 일어났고. 아닙니다. 그 점을 말씀을 지금 하신다면 어디까지나 제가 질문 주도권은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야권 분열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새로운 야권 재편 과정에 그런 재편 과정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주제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그 갈등이 마지막에 정말 김무성 대표가 그 옥새 투쟁까지 해가면서 다시 원위치하고 또 3명은 다시 살려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발전을 위한 봉합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분당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잠깐요. 공천을 못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과정에 대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권력 독점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 박정희로부터 어떤 독재적인 그런 것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남 탓하고 남을 억압하고 그런 것에 아주 익숙한데 저는 그 몸속에 혹시 독재 본능이 지금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독점 욕심 또 독재 본능 이것 때문에 결국은 새누리당이 그 공천도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저는 그걸 지금 묻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옆에 가 있지를 못하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서 그 정도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러한 거를 정말 여당 의원이 하나라도 있어서 그러한 내용을 가서 직접 건의하고 여기에 의견을 수렴하고 그거를 투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비판만 했지. 그러면 나머지 여당 의원들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한 겁니까? 아니, 그러한 얘기라도 이건 제대로 전라북도에 여당 의원이 있어야 하는 거더구나. 그건 전혀 맞지 않는 것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창구라도 하나 만들어야죠. 시간이 시간이 예, 조금 남았습니다. 1분 한 20초 남았습니다. 아니, 또 그럼 알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분한테만 되고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럼
예. 최영재 후보께 좀 묻겠습니다. 역시 이번 그 공천 과정에서 그 김종인 그 대표가 셀프 공천을 하고 또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남원이나 김제부안, 익산 같은데 그냥 낙하산 공천, 내리꽂는 공천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과거 그 군사 독재 시절에 있었던 그런 그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제왕적 그런 행태였거든요. 특히 익산 같은 경우는 옆 지역구에서 떨어진 분을 경선에서 떨어진 분을 다른 그 옆 지역구로 또 보내는 그분이 친노 핵심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또 강력한 야당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그 장 체질 개선도 하고 중요한 후보들을 만들어내고 그 실력을 갖는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운천 후보가 6분의 주도권을 갖겠습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장세환 후보님께. 네. 아까 LH공사 진주로 간 책임을 지고 네.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런 말씀 드렸죠. 네.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LH공사 진주로 이전할 때는 2011년 5월 13일 발표가 됩니다. 네. 그 당시에 저는 배지도 없고 낙선한 사람이지만 공약했다는 책임을 느껴서 석고대죄를 국민 도민한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함거라는 나무 감옥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단식하면서 도민들께 석고대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절치부심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좀 제대로 나는 그랬어요. 여기에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분이라도 그때 사표를 냈어야죠. 또 그때 책임을 졌어야죠. 그렇게 만장기 울려놓고 전라북도 전체가 다 울렁거리게 만들어서 도민들을 그렇게 상처를 입혀주고 단 한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나서 12월 달에 저는 우리 장세환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이 LH공사 때문에 불출마했다는 것 이번에 토론에서 처음 알았어요. 그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들었지만 LH공사를 책임지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미 시간도 다 지난 12월 달에. 그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 이 불출마 선언문입니다. 예. 그 당시 불출마 선언인데 그 핵심만 얘기해. 예, 뭐 다 읽을 수는 없을 테니까 예. 핵심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예, 하고 이제 중략하고 2010년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의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기득권 포기가 그리고 언론학법 날치기, 세 차례 걸친 예산안 날치기, LH 본사 전북 유치 실패 때마다 느꼈던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자괴감, 무력감, 마음의 빚을 이렇게나마 갚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LH 공사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제가 거기다 등이라고 했습니다. 예, 등. LH 본사 전북 유치 실패에 따른 책임 등을 이유로. 그래 왜 12월 달에 했습니까? 6월 달에 했더라면 그걸 진정성을 도민들이 받아들였을 그런 텐데. 것은 타이밍 문제는 아니겠죠. 아니, 하지만 지금 진주로 가서 도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상처를 입고 있는데 그 시기에 뭔가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라면은 우리 정운천 후보께 한번 묻고 싶은 것이 그 LH 본사 유치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정운천 후보께서는 제가 얘기 드리죠. 그 무렵에 물론 뭐 사실 국회의원도 아니고 제가 주도권이니까요. 장관도 아니고 아니 제가 주도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청와대 임태희 비서실장을 만나서 또 제가 공약을 했으니까 거기에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강하게 대시를 했죠. 근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절치부심으로 잠깐만요. 그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절치부심으로 그 이후에 LH공사보다 훨씬 큰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는데 결정적인 법안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그때 석고제에 대한 제 처절함이 있었기에
그 이후에 새만금 개발청도 기금운용본부. 법으로 만들어냅니다. 지금 기금운용본부는 민주당이 공약을 했는데 공약으로는 안 된다. 이건 법으로 만들면 대통령도 어쩔 수 없다. 그건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자. 법안을 만들게 한 장본인이 접니다. 다만 제가 배지가 없으니까 배지 있는 분들 김무성 총괄본부장과 김재원 의원을 통해서 전주에 와서 발표를 하죠. 그게 단초가 돼서 기금운용본부가 통과가 돼 법이 통과돼서 금년 10월 달에 드디어 기금운용부가 전부 이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나름대로 그때 절치부심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배지도 없이 했는데 우리 장세환 의원이 그거를 그때 책임을 안 지고 12월 달에 가서 그 타이밍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아까 등도 아니었어요. 아까 표현은요. 아닙니다. 아니, 아까 표현은 아닙니다. 뭐냐면 잠깐요. 제가 예.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LH공사 때문에 책임을 지고 12월 달에 저는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등등등등 분명히 여기 책임 등을 이유를 제 얘기는 했습니다. 아까 표현할 때 그 표현을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1분 뭐 12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또 알아서 사용하실 수 우리 있습니다. 예. 장세환 한 번 더 얘기 아니 답변하실래요? 제가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무렵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아니 그때는 책임지고 저는 물러나셨어야죠. 저는 의원직 사퇴 언론학법 예. 언론학법 그 저지 투쟁을 할 때도 저는 의원직 사퇴서를 내고 그런 투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원직 그런 것에 연연하는 사람은 절대 저는 아닙니다. 여기 와서 참 놀랬던 것은요. 3, 40년 동안 말뚱만 박아도 당선시켜주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걔네도 책임진다는 생각도 갖는 사람이 없어요. 권력은, 민주주의는 권력이 있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 지금까지 실패를 많이 했는데 그걸 모든 거를 중앙정부의 중앙 권력에 퍼넘기고 여기 있는 배지단 사람들은 책임진 사람이 박근혜 없어요. 대통령부터 책임을 잘 안 지니까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말할 수 있지만 네. 제가 그걸 끄는 게 아니고 그건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배지 단 사람도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모두 다 일정 돼서요. 공통이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영재 후보에게 6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먼저 장세환 후보님께 아까 그 저희 당 공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공천 과정에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당 또 새누리당 다 심각하죠. 예. 아마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교체 과정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당은 오히려 공천 방식이 더 뭐 공천을 반납하는 사람도 있고 당이 이게 정말 당이냐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 당 소속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 당이 누가 더 하는지 더 못하는지 경쟁한 것처럼 이렇게 벌어지는데 혹시 국민의당은 만족하십니까? 공천 과정은? 뭐 만족하지 않습니다. 네. 국민의당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런 거를 이제 새롭게 진출을 하면 서로 그 공천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지고 또 공천이 어떤 드라마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같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정운천 후보님께 아까 제가 1조 원 문제는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지금 계속 말씀하실 때 내가 이렇게 했다 지금 모든 걸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 완공천도 하시고 기금운용본부도 하시고 왕국수산단. 예, 기금운용본부도 하시고 법제화도 하시고 배지가 없는데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 문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지금 이렇게 잘 일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당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유권자들이 호남 주민들이 이제 새누리당에 표를 안 주니까 일을 못 한다,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새누리당이 우리 유권자들한테 마음을 열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 잘하시는 정운천 후보 같은 분들 장관도 좀 시키시고 또 공사 사장도 좀 시키시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시면 우리 유권자들이 저 사람들이 잘하는 거라. 그래서 다음에 또 선거도 나오고 하면 표도 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게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은 사실은 새누리당의 전략은 호남에서 누구 정운천 후보 당선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새누리당은 호남을 영원히 고립시키고 고립시킬 때 영남에서 쉽게 되기 때문에 전략이 그런 거예요. 전략이 그런데 우리 후보님은 사실은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당 자체가 전략을 그렇게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호남을 고립시켜서 여기 갈등을 시켜야 영남이 단결해서 영남이 쉽게 새누리당이 당선되기 때문에 그래야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걸 기반으로 수도권까지 해서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그런 새누리당에서 아니다 자꾸 얘기하고 또 새누리당에 표를 달라. 그렇게 호남을 고립시키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표를 주겠습니까? 근데 표를 주면 뭐 하겠다. 표를 주면 뭐 하겠다. 이건 오히려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제가요. 이런 얘기 하나 드릴게요. 2012년 선거 시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먼저 보따리 좀 내놔라. 그래야 되겠다. 도대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김한주 지사가 요구한 새만금 개발청 법으로 만드는 거를 기적같이 만들어 드렸어요. 그게 박근혜 후보가 그렇게 오케이 안 했으면 그거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법안도 그 일을 해 주었어요.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제대로 전라북도의 미래에 쌀고 미래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것만 지적할게요. 요것만 한 가지 그 말씀 중에 기금운용본부를 아까도 그랬고 지금도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과 김재원 씨가 와서 법을 같이 했다 이랬잖아요. 법안을 만들었죠. 법안을 만들어서 발표했죠. 우리가 공약한 뒤에 더불어민주당이 한 다음에 했죠. 그러나 그 김재원이 다시 공사법이라든지 다른 계속 법을 만들어서 계속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기에 그것도 사실 팩트를 얘기할게요. 팩트대로 그거 반대가 아니라니까. 그 시기에 김재원 의원이 7년 전에 그 공사법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강해서 얘기하니까 공사법의 본부를 전주로 온다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그 법안을 전주로 옮기는 법안을 먼저 하자. 그 뒤에 김재원 의원이 다른 거 보니까 근거 없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그래서 지금 여기 내려오는 걸 계속 그러니까 정의수 의원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새누리당이 여기 그래서 그 새누리당이 계속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우리 정 후보께서 기금운용본부를 어떻게 유치하겠다 했다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니고 새누리당을 설득해서 새누리당이 완벽하게 이건 전북으로 오는 거다. 이건 전북 몫이다. 이거를 선언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유권자들을 더 안심시키고 설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새누리당의 말을 전달하고 여기에 애로를 여기에 원하는 걸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시잖아요. 대통령도 두 번이나 만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온 거예요. 보면. 그렇게 온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게 빼지 없이도 그만큼을 했는데 이제 여당 한 명이라도 당선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줄 수 있는 거가 된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기업유치, 창업인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야당이 비판만 할 게 아니고 비판도 중요하지만 또 창조도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쌍발톱으로 가야 된다. 그건 얘기를 드리는 거죠. 바람이신 거고. 지금까지 해왔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바람이신 거고. 새누리당의 전략은 호남 고립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시냐. 그러니까 그거는 그 고립화를 할지라도 그거를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계속 고립화 전략으로 가는 걸 동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걸 먼저 깨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자, 토론이 좀 뜨거워졌는데요. 이번에는 좀 열기를 식힐 겸 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천 후보께서 1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이 국회 선진화법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몸싸움을 방지하고 이 타협의 정치를 이끌어냈다는 이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하고 식물국회를 만들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후보들의 소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원춘 후보 답변 1분입니다. 사실 민주주의의 근간, 정당 정치의 근간이 다수가결 원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수가결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몸싸움이 일어나고 국민들한테 너무 엄청난 그러한 후유증을 남겨서 그걸 없애보자 하니까 여당이 뭔가 그러한 책임을 지고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발목이 잡혀서 서로 주고받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 선진화법은 사실상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참 이거는 빨리 제거해야 할 그런 과정 아니냐. 다만 이러한 등등이 서로 또다시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없는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을 여야가 적극 노력해서 국민이 원하는 싸움하지 않고 통합하고 화합하고 함께 가는 양당 정치, 그러한 정치를 국민들이 보거든요. 예. 그걸 위해서 했는데 그 후유증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남은 겁니다. 예. 다음 최영재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예, 법은 또 정치는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여당 대표일 때 추진했고, 또 이 갈등을 상당히 막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수당이 되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보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이런 점이죠. 그래서 저는 선진화법은 되게 기여한 게 많고 선진화법을 별로 악용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진화법 때문에 문제된 것도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 싶었던 건 다 했습니다. 의석도 많고 다 했고, 다만 못한 건 범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 있는 것, 아주 악법, 잘못된 것, 이런 것만 막았던 것이죠. 특히 이번에 테러방지법도 막아야 되는데 이걸 또 선거 획정하고 묻혀서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저는 선진화법은 여전히 필요하고 그래야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장세환 후보 답변 좀. 네, 미국은 정부 여당이 필요한 법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가지고 그것을 야당이 반대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한테 일일이 전화 다 합니다.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합니다. 우리 국회 선진화법 이걸 제정한 이 근본적인 취지는 여야 의원들끼리 또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어떤 쟁점이 있을 때 서로 대립과 갈등 충돌하지 말고 대화와 소통, 이해와 양보를 통해서 이 타협점을 찾아내자. 그런 것인데,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자면 야당 의원 시절은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니까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해를 하려고도 하지 않고 소통도 대화도 안 합니다. 이래놓고는 선진화법 폐지하자고 하면 이건 정말 적반하장이죠. 잘못된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토론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토론 순서입니다. 이 방법은 앞서 했던 자유 토론과 같습니다. 토론할 상대 시간, 주제 자유롭게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후보당 6분씩 시간 드리려던 것을요, 30초씩 좀 깎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쫓기고 있어서요. 5분 30초. 초수로 오면 한 330초 정도 시간이 되겠군요.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재 후보에게 5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예. 먼저 우리 정운천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완산동에서 올라온 거기 6교 철교 문제로 네. 좀 페이스북에 사진도 올리시고 그러셨죠? 예.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보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윤덕 의원이 6교 철거 설문조사도 여러 번 하고 또 교통안전심설심의위원회도 4차례 열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추진했고 비용도 전액 시비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그 공사 현장에 나타난 사진 찍고 민생 119 제1탄의 성과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이렇게 됐어요. 육교하고 신호등은 두 가지로 가더라고요. 예. 하나는 시비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네. 또 하나는 경찰청의 교통안전 규제 심의회의를 거쳐야 되고 예. 근데 한 15년, 20년 수건 사업이 네. 교통안전 심의회의가 계속 부결이 돼가지고 네. 네. 안 됐다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민생 119를 작년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10월 14일 거기를 갔습니다. 예. 대면같이. 예. 대면같이는 효자동이고 그 밑에는 예. 완산동이라서 예. 김윤덕 의원하고 이렇게 됐는데 예. 김윤덕 의원은 예산 만드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예. 그 지금까지 수십 년간 안 됐던 이유가 교통안전심의회의를 규제심의회의를 통과를 못 시켜요. 그건 경찰청 소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경찰청장을 만났고 네. 왜 이러한 등등 그다음에 그러한 알겠습니다. 우리 박사들한테 예. 그런 내용을 예. 해서 거기에
거기에 네. 지금 제가 3번을 갖고 예, 예. 그 대면가치에 우리 스태프들이 네. 거의 7번, 8번을 가서 예, 전번에 알겠습니다. 거기 대표가 예. 와서 네, 충분한 알겠습니다. 얘기를 또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현장에 다니시면서 아파트 동대표나 경로당 이렇게 만나시면서 시설을 해주겠다는 게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시죠? 예. 예. 한 600건 되더라고요. 예, 그 시설을 어떤 예산으로 하시나요? 사실 그것 이건 때문에 국비가 이제-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 때문에 예, 국비가 아니고 중앙당에 시비고 도비고 그렇죠. 네. 도비 시비로 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중앙당의 새누리당 정책위의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네. 도저히 국회 예산으로 어렵다.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몇십 년 수건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 장관들의 재량 사업이니까 있으니까 재량 사업으로 알겠습니다. 방향을 찾자. 그래서 저는 네. 금방 그 육교 문제나 네. 또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막 무분별하게 해준다고 하는 거나 이걸 듣고 오늘 또 토론을 들으면서 일단 책임을 다 지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주 전제 조건으로 배지를 달면 이런 조건을 달아서 그렇긴 한데 참 이렇게 하면 제가 주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이 국민들에게 완전하게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치 전체 집단에 대한 불신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지금 예산이요 네. 한 60억 되는데 제가 민생 119 본부장이에요. 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네. 네. 민생 119는 현장 정치, 민생 정치 하자 네. 네. 해갖고 했고 네. 그 중에 벌써 예. 한 9건 정도를 해결을 네. 했어요. 네. 해결을 하고 신호등 문제도 네. 한 10건 나왔는데 네. 경찰청하고 예, 지금 알겠습니다. 진행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저는 일꾼이지 예, 말꾼이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 말이 훨씬 앞서시는 걸로 보여져서 좀 걱정이 돼요. 우리 국민들이 정치 불신을 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제가 또 기회가 있으면 이제 토론할 때니까 그 정책 공약이 너무 많고 또 규모가 크고 이래서 과연 우리 이 지역의 규모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장세환 후보님께 다시 한번 여쭈겠는데요. 지금 우리 유권자들이 호남에서는 야당이 경쟁을 하는 것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도 하고 그런데 다만 이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의 경우는 야당이 분열돼서는 정말 새누리당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부지리로 새누리당이 거의 200석 얻어서 이제 영구집권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남은 그렇고 수도권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저는 뭐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수도권 야권 연대도 부분적으로 뭐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 200석 얻는다고 그래서 영구집권 되는 거 아닙니다. 네. 그 박정희 전두환 이 독재자들이 그 철권을 휘두를 그 시절에도 결국 우리 국민들이 영구집권 다 막아냈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너무 표명하는 말씀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정당들이 특히 야당들이 경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래서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에는 적절치 않다. 뭐 적절치 않다는 차원은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할 것은 뭐 하는 거. 알겠습니다. 장세환 후보 계속 5분 30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최영재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선거 공보문을 보면은 대표 그 경력으로 2개를 이렇게 쓰셨는데 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노무현 재단 전북 지역위 공동대표. 뭐 이제 당 정책위 부의장 후보들한테는 뭐 모두 나가는 거니까 뭐 그냥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대표 그 경력으로 내세우는 것이 노무현 재단 그 전북 지역위 공동대표이신데 그만큼 노무현 재단 그 공동대표였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재단 공동대표였다면 사실은 전라북도 선거도 친노의 핵심이다. 이런 다들 그렇게 받아들일 텐데 제가 알기로 사실은 그렇게 친노 핵심 그랬던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도 친노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마치 보이게끔 지금 하는 그런 것인지
왜 이걸 대표 그 경력으로 이렇게 쓰셨는지. 말씀드리죠. 다른 뭐 마땅한 뭐 경력이 없어서 그러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는 겁니다. 특권에 맞섰고 반칙에 맞섰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열심히 했고 그런 철학과 사상을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를 승계하고 활동하는 지금 일입니다. 노무현 재단에 대한 설명을 제가 그런 일을 하는 드리려고 거고요. 하는 제가 친노의 핵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거고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럼 친노의 핵심으로 그렇게 분류되는 아니 거에 저는 대해서 뭐 누가 그건 핵심이라고 자기가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일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렇게 보이고자 한다는 아니 전혀 거죠. 자,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됐습니다. 그럼 노무현 재단 문제 됐습니다. 친노를 이제. 자꾸 말씀하시는데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뭐 어차피 친노라는 것은 노무현 재단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관계되는 건 모든 이런 것들 다 그렇습니다. 이제 친노를 이렇게 하고 우리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예. 다른 것은 이제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사업이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 동력이다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새만금 사업 처음 추진을 할 때 네. 이거 새만금 사업 반대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렇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때는 왜 반대하셨습니까? 환경운동연합 그때 운동을 하시다가 네. 그때 반대를 하셨는데 네. 그럼 그때는 새만금 사업이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셔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아무 준비 없이 노태우 씨가 그 87년 대선에서 공약했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다시 그건 예. 제가 새만금 사업에 관한 기사를 제일 먼저 쓴 기자입니다. 네. 전북일보 기자 시절에. 네. 이건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웠었던 거고. 그런 아니, 대통령이 대통령이 못됐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다 대통령 공약으로 다 내세웠었습니다. 그 92년 87년에 아니 그러니까 87년 그때 다들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던 것이고 그때 이미 구체적인 적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 환경운동연합 할 때하고 지금 정치를 하면서 그런 어떤 가치관이 바뀌신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닙니다. 이건 설명이 아니고 바뀐 것인지 아닌지 이거 간단한 시대 문제 정신에 아니겠습니까? 맞게 그대로 왔습니다. 예. 새만금 초기에는 아무 준비가 없었고, 그리고 반대라는 표현보다 갯벌도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수질 개선이 먼저여서, 그걸 받아들여서 수질 개선이 예산도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은 예. 개선하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새만금을 추진하셨던 분들이 그때는 굉장히 반대를 했었거든요. 뭐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아니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새만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천만의 말씀. 제가 새만금 부지사란 아니 그건 정확히 알죠. 그 내용을. 근데 무엇을 위해서 새만금의 비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정치 공세로 하신 거잖아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시간이 먹었는데 우리 정국회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야당 의원 10몫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그 의욕도 대단하죠. 정말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빌공자 공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이정현 순천 의원 예산 폭탄이 사실상 불발탄이든 말하자면 허구 빈 공약으로 끝났거든요. 정은천 후보께서도 그렇게 시간이 되지 다 않을까. 됐는데요. 정원천 후보에게 5분 30초 드릴 시간입니다. 답변 쓰셔도 좋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예. 그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예. 이정현 의원한테 너 예산 폭탄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래 해가지고 답변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차트로 한번 만들어 왔어요. 여기선 자꾸 불발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한번 여기 보여주시랍니까? 거의 순천에서 이게 자료가 거의 국회에서 나온 자료예요. 거의 2조 원 정도 만들었어요.
지금 전주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 9,100억 정도 되거든요. 1조 3천억. 1조 3,100억. 지금 순천이 30만 명이 안 되는데 9천억 정도 돼요. 9천억 되는데 2조 원은 순천뿐만이 아니고 여수, 광양 그 근교 전체를 이렇게 이정현 의원이 노력을 해서 1년 반 만에 이 예산을 만들었대요. 순천 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해서 거기에 대한 입장료가 엄청나게 순천 재산을, 순천의 그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까지 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여당 의원 하나가 전라남도에 야당 의원 열목은 했습니다. 열목을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목하겠다. 그 지역 발전은 지금 제일 중요한데 저는 사실은 중앙의 정치 무대에서 이렇게 막 싸움하는 것도 저는 관심이 좀 부족합니다. 저는 오로지 이 지역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제 한 몸을 다 던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새만금 나와서 한번 우리 최영재 후보에게 또 하나 더.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답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새만금이 사실상 제가 여기 2012년도 김한주 지사가 가장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새만금이 6개 기관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걸 통합해서 전담기구를 만들어야겠다. 전담기구를 만들려면 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 특별법에 의한 새만금 개발청을 만들어내는데 엄청나게 여당에서 어려웠어요. 서해안 개발청으로 만들자는 거를 저 충청도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무마시키면서 새만금 개발청으로 기적까지 법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또 6개 기관 만들어 놓으니까 다시 컨트롤 기관이 약해서 작년에는 새만금 지원단을 송하진 지사 요청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최소한 환경 문제로 아까 1조 원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1년 만에 9천억 정도는 되지만 그때 1년 동안에 새만금에 투자하는 예산이 1,000억 내외 정도 그렇죠. 저는 된 걸로 알아요. 네, 네. 근데 어디다 1,000억, 1조 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1,000억 정도 가지고 저는 생각할 때 그 새만금의 가장 환경운동가였으면 환경운동가로서 가장 최고의 원인이 되고 그 똥물이 거의 만경강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인 익산 왕궁단지가 어떻게 해서 계속 그대로 놔둬갖고 2011년까지 왔느냐.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책임감이 없습니까? 상당한 책임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새만금은 이제 단계별로 초기에는 계획이 없이 그냥 무분별한 공약으로 나왔었고 그거를 이제 왜냐하면 농지로 만든다고 했고 다른 생산성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때는 그 수질이나 이런 문제는 몰랐고 다만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니 잠깐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예, 시와우 사건이 있은 뒤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예, 그거 환경 말씀드릴게요. 전문가니까 최고의 제가 그거 가봤다니까요. 네. 아니 똥물 저수지가 있고 똥물이 흘러내려요. 네. 그때는 더 했겠죠. 네. 그 당시에는. 네. 그 똥물이 흘러내리는 원인을 해결을 네. 못하고 왕궁천이나 해결하면 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익산 왕궁 축산단지 해결이 최우선이다. 환경 문제 해결하려면.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왜 그거를 아니 최우선 민주당 정권, 노무현 정권 다 90% 몰표준 정권인데 네. 그 몰표준 정권에서 왜 해결을 못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일 원인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해결을 저 상류에서부터 하수관로 묻어서 해결해 나가고 그다음에 왕궁천 아니, 그다음에 잔지를 했는데 그걸 해왔는데 그거를 우리 전라북도 또는 여당에서 계속 야당에서 제안을 했고 그것이 그 시기에 된 것이죠. 제가 문제는 네.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근데 그 시기에 된 건데 요 문제는 뭐든지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요 문제는 게 전라북도나 익산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네. 한센인들을 전국에 있는 걸 집장터를 만들고 네. 거기에다가 그렇습니다. 돼지막타를 네. 지어줬어요. 네. 이거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네. 네. 그래 저는 생각할 때 배지도 없고 표도 안 주는 우리 여기 정권에다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네. 그때 권력을 갖고 있고 장차관이 10명 되고
그렇게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때 제일 중요한 왕국 축산단지는 해결했어야 할 거 아니야. 그거를 한번 투쟁이라도 하고 그걸 요구하고 그걸 해본 근거가 있습니까? 있지요. 네? 네. 예, 그거를 한번 예. 나중에. 예. 네, 그렇게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시간이 다 돼서 답변 시간이 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것으로 이 토론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 마무리 연설만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연설은 이 기조 발언과 이 순서를 좀 거꾸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세현 후보의 마무리 연설 1분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전주시민, 전북도민 여러분,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그 인사와 예산에 있어서 전북에 대한 홀대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라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제1야당 더민주당이 이를 효율적으로 견제하지도 비판하지도 감시하지도 대안 제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전북 위기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도 안 되고 더민주당도 되지 않습니다. 이 위기를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구원투수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 명의 국회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위기의 구원투수가 되어가지고 전주 발전을, 전라북도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잘 지켜봐 주십시오. 저 3번, 기호 3번 장세환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형재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네, 전주 시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이번 20대 총선은 경제 선거입니다. 예, 경제정책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묻고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드리는 그런 선거입니다. 저는 전북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사무총장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알았고요. 또 우리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알았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적합업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강화하고 또 전통시장, 골목 상권 살리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강화해서 이런 일들을 제일 먼저 추진하는 서민 정치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정권 교체 요구와 뜻 열심히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8년의 고통 끝내겠습니다. 반드시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 심판하고 정권 바꿔서 전북 발전, 전주 발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운천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토론회 하면서도 참 아픈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선거 때마다 여당 심판, 정부 심판만 하고 비판만 했지 정말 그거를 창조해서 만들어내야 할 일들을 정치인이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오늘 토론회도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한쪽에서 비판하고 또 한쪽에서는 뭘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쌍발통이 됐을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그럼 전라북도 이렇게 망가졌는데 과연 이 책임이 꼭 정부 여당만 있겠습니까? 10년간 정권 잡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내려왔을 때 새누리당 옷이 좋아서 새누리당 옷을 입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전북 발전시키는 길이 새누리당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한번 뽑아주십시오. 여당 의원, 야당 의원 열목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군요. 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모레 3월 31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는 이 김제 부안 선구구 토론회가 생방송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JTB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